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전 회장입니다. 이제 장이 끝났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바빠가지고 제때제때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기 바쁘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 좀 늦더라도 열심히 해야겠죠. 또 오늘 코스피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좀 빠졌어요. 아침 좀 오를 듯 하더니 쭉 흘러내려 버리네. 2629.35로 마감을 했고요. 개인들이 3,451억, 외국인 3,394억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고 외인들은 팔고, 기관이 148억 정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00원 빠지고 하이닉스 0.5%, 삼바 0.7, LG화 0.8, 오선주 0.4, 현대차 0.4, 포스코홀딩스 0.6 이렇게 빠졌습니다. 기아는 1.5% 정도 빠졌고요. 그리고 LG엔솔하고 SDI가 조금 올랐습니다. LG엔솔 0.4, SDI 0.6, 포스코퓨처엠 0.5, 카카오 0.3 이렇게 올랐네요. 코스닥은 어떠냐? 지금 보니까 코스닥은 142억 정도 개인들이 샀고, 외국인 431억, 기관 애들이 한 248억 팔았네요. 상위 종목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0.5, 에코프로 3.2, LNF 4.4, JYP 0.9, 펄어비스는 2.6% 정도 그렇게 올랐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1%, HLB 3.1, 카카오게임즈 0.3, 셀트리온 제약은 한 1.3% 정도 이제 빠졌습니다. 하여튼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뭐 하여튼 좀 그래도 코스닥은 좀 그나마 나은 편이네요. 좀 올랐으니까 요즘 뭐 잘 오르다 말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1년여 만에 2650선을 회복을 했고 연고점을 경신을 했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을 했고, 이번 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이어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스닥의 경우 LNF, 에코프로 등 2차 전지주의 활약에 강보합권에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여러분들 말씀에 0.4% 하락했다 했죠. 개미들이 좀 사고요. 장 초반에 이제 지난해 6월 7일 이후 1년 만에 2650선을 회복을 했는데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요. 국내 증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3월 증시 이후 이격이 크게 확대됐던 환율은 재차 이격을 축소를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현물하고 선물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을 했는데 비차익 중심의 순매도 출회에 코스피는 하락한 반면에 코스닥은 2차전지 강세 속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 특히 반도체, 자동차 업종이 지수 하락을 이렇게 주도를 했습니다. 서비스 상승 업종 보니까 뭐 서비스업, 통신업, 코스피 소형주, 철강, 금속 이런 쪽이 좀 올랐네요. 보니까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2.05포인트 상승해서 885.76 기록했고 개인들은 139억, 외국인 430억 정도 각각 순매수했어요. 기관 애들은 248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이 상승한 것은 2차전지 소재하고 장비주 강세가 좀 강했죠. 영향이 있죠. 보니까 2차전지 섹터가 좀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주요 증시는 약간 희비가 엇갈렸어요. 일본 증시는 지난주 32,000선 회복에 이어서 오름세를 이어간 반면에 중화권 증시는 보합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다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일본의 도쿄의 니케 지수 보니까 전거래일 대비 0.52% 상승해서 32,434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로이터스는 그래요. 투자자들이 미국 연방준비제도하고 기타 중앙은행의 그 중요한 금리 결정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쪽으로 이제 기울었다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주로 예정된 그 미국 중앙은행 외에 유럽 중앙은행, 일본은행 정책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도 짙게 깔려 있는데 니케이에서는 미국의 5월 CPI하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있다고 합니다. 니케이에서는 또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중화권 증시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중국 본토의 상해지수 0.008 하락을 했네요. 3228, 대만은 0.41% 상승해서 16,955.37, 홍콩 항생 0.2% 빠졌네요. 19,348.87.
하여튼 요즘 중화권, 홍콩 영 상태 안 좋아. 지금 보니까 좀 올라가야 하는데 계속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는 굵직한 정책 이슈가 시장을 주도할 것 같죠. 한번 기다려 봅시다. FOMC 정례회의 13일, 14일인데 우리 한국 시간으로 한 15일 새벽에는 기준금리 발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환율은 1286원. 와우, 많이 빠진다. 0.78%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103.31입니다. 환율이 많이 빠지니까 정신이 없네요. 생각으로 환율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삼성전자는 아침에 좀 아쉬웠어요. 좀 오를 듯 하더니 쭉 빠지네. 그냥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참 첫급발이 안 좋네. 이거 보니까 결국은 1,000원 빠졌습니다. 71,000원 71,000원 빠졌어요. 71,000원으로 72,400원까지 갔었거든. 그래서 오늘 좀 오르겠다 했는데 역시나 뒤통수 팍 때려버리네. 그러니까 역시 우리 외인들 일단 팝니다. 137만 주, 173만 주. 그래, 한번 털어줘야지. 또 한번 올렸다가 또 털어졌다가 올렸다 털어졌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패턴이 벌써 다 익혀졌어요. 제가 예전에 했죠. 71,000원에서 72,000원 섹터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많이 빠지면 71,000원인데 오늘 78,000원까지 갔었거든. 그때 잽싸게 매수하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주워 담아야 돼. 땡큐지 뭐. 현재 모건 애들이 한 55만, 메릴린치 21만, 골드만 16만, CL 15만, UBS 10만에서 샀고, 모건 56만, JP 17만, CT 6만 5천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매 아주 장난 아닙니다. 196만 주. 겁내 나왔어요. 공매 폭탄 나옵니다, 이제. 네, 이제 죽어봐라 그런 거야, 이제 개미들. 일단은 우선주는 뭐 나름대로 잘 버틸 듯 했는데 300원 빠졌습니다. 69,000원. 이제 갭 차이가 슬슬 줄어들죠, 여러분. 이제 잘 버텨줬어요. 61,400원까지 갔다가 쭉 묶어내더라고요. 역시나 우리 개미들 판다고 난리였습니다. 182,000주 물량 쏟아냈고 외국인 기관들 샀습니다. 오늘은 기관 애들이 좀 많이 샀네요. 10만 주 정도 이상 사가지고 그나마 잘 버텨주었습니다. JP 29만, CT 72,000, 메릴린치 45,000 정도 이렇게 골고루 매수해주고요. 모건 19만, 메릴린치 10만, JP 94,000, 맥쿼리 93,000 이렇게 해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매도와 매수가 이제 균형 있게 잘 이루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선주는 쌀 때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 갭 차이가 커질 때가 기회일 수 있어. 하지만 이제 본주는 내가 볼 때 공매가 많아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심합시다. 조심해라는 것보다는 그냥 차분하게 합시다. 조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삼성전자 쫄지 말라는 쫄으라는 게 아니라 조급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